안녕하세요. 2019-051 송예은입니다. 중이치 실습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매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용할 매몰 진행 영상은 신중우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매몰이란 나비치 제작이 끝나고 환자에게 나비치를 시적하여 발음과 같은 기능적인 면을 점검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나비치가 기공실로 오면 임시 위치상인 나비치가 연구 위치상의 수지 위치로 교체되는데 이러한 기공 과정을 매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몰을 하는 이유는 왁스로 만들어진 나비치는 환자의 구강 내에서 기능과 심미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단한 수지 위치로 제작하여 환자가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매몰을 진행합니다. 다음 이제 매몰 영상을 보면서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몰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합기에서 나비치의 모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마운팅 할 때 상하악 모형에 부착되어 있는 석고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땐 석고를 나이프를 사용해서 석고와 모형 사이에 틈에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함은 병성의 레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압 성형용 함을 준비해 줍니다. 이 함은 하함과 상함, 뚜껑, 그리고 하함 이 밑에 있는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레진을 가압하기 위해 분리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하함에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는 나중에 함과 매몰제의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함의 디스크, 그 위에 상함, 그 위에 뚜껑으로 덮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저 구멍 두 개는 나중에 그 3차 매몰제를 넣고 다 들어갔는지 과잉에 그 석고가 빠져나오면 다 채워졌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함은 또 이제 상악용과 하악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저 뚜껑에 상악과 하악용이 따로 적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구분되게 특징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저렇게 뚜껑에 써져 있고요. 상악용과 하악용이.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저 하함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평평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하악용은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악에는 그 구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하악에는 구 용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 뒷부분이 올라가 있고 상악은 저렇게 플랫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하악용은 뒤가 올라가 있죠? 네,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모형에 이제 저렇게 다 구별해서 선택을 했으면 이 영상에서는 보시다시피 상악을 메모하기 때문에 상악용 플라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함을 고를 때는 모형의 크기보다 어느 정도 넉넉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상악용 플라스크 잘 조립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함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렇게 위치시켜서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주고요. 저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그 자기가 만든 모형에 알맞게 메모를 할 수 있는 함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 석고블리젤을 이제 함 내부에 다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바셀린을 도포해야 하는데요. 바셀린은 도포하는 이유는 디플라스킹 할 때 매물재가 함과 잘 분리가 되어야 모형의 파절 없이 수지 위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함 내부에 매물재가 닿는 모든 부분에 꼼꼼히 바셀린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저 변연에도 꼭꼭 다 발라주고요. 역시 상함에도 역시 다 발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뭐, 나비치 모형을 위해서 매물재에다가 바셀린을 바를 때는, 나비치 모형을 러버물에 물을 떠 잠시 침수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침수시켜주는 이유는 모형이 오랜 시간 작업을 거쳐서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매몰 과정에서 모형이 매몰제 수분을 뺏는 탈해 현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침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함 내부에 바셀린이 잘 발라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너무 두껍게 발라지지 않게 한 번 더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 이제 메모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메모를 시작할 수 있는데 메모는 총 3단계를 사용할 거예요. 1차 메몰과 2차 메몰의 메몰제는 플라스터, 일반 석고를 사용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경석고를 메몰제로 사용할 겁니다. 이때 3차 메몰에서 경석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만약 3차 메몰제가 일반 석고일 경우에는 레진이 함 속에서 강한 압력을 통해 밀고 들어갈 때 강한 압력이 레진 치아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 석고와 레진 치아가 붙어 있다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석고로 인해 치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진 치아의 이치동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메몰을 경석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 함의 내부에 그 나비치 모형과의 사이 공간도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나비치를 모형시키면서 메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 모형을 직접 함 내부에 넣어봐서 이때 함 부위의 벽과 나비치의 모형의 공간 사이는 약 최소 3mm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 모형의 변연이 이 하함의 높이와도 비슷한 걸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함을 껴봐서 절단용과 상함의 이제 상함 저기 뚜껑이 올라갈 부분 그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m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비치 모형을 한번 해보고 나도 이제 메모를 진행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셀린을 다 도포를 해주고요.
저렇게 디스크 부분에도 다 꼼꼼히 해주고, 특히 저 뚜껑 부분에도 해줘야 되는데요. 저 부분도 역시 매몰제가 닿을 부분이기 때문에 뚜껑까지도 해주고, 이제 한 번 더 위치를 시킨 다음 이 정도쯤에 매몰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1차 매몰을 시작합니다. 이때 석고 믹싱을 조금은 묽게 해서 상함에 거의 절반 넘게 다 부어주고요. 이 위에 모형을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면서 위치를 시켜주는데요. 이때 저렇게 몇 프로 빠져나오는 석고들이 있는데, 이 석고들은 이제 스파츌라로 과잉의 석고를 좀 걷어내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 매몰제가 함의 내부에 다 차게끔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1차 매몰의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스파츌라로 다 이렇게 과잉의 석고를 다 걷어내는데요. 이때는 스파츌라에 최소한 매몰제가 많이 없게끔 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비치에도 묻지 않게 다 닦아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경화 직전에 이렇게 물에 손을 묻혀서 나머지를 나비치에 묻은 석고나 모형과 나비치 사이에 묻은 석고를 또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하암의 높이와 언더컷이 없게끔, 매물체 표면에 언더컷이 없게끔 이렇게 싹 물을 묻혀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저렇게 그냥 물이 있는 곳 주변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세세한 부분에까지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칫솔을 사용해서 저 나비치와 모형 사이의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다 1차 매몰이 끝났으면요. 이렇게 한 번 더 상함을 조립해서 위치가 제대로 있게 됐는지 확인해 주고요. 이제 경화를 시키면 1차 매몰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1차 매몰이 다 경화가 됐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2차 매몰을 진행하는데요. 2차 매몰 시작에 앞서 이제 매몰을 하기 시작에 앞서 이 석고분리제를 매몰제 부분에 잘 도포해야 합니다. 이는 왁스를 제거할 때 함이 분리가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작업으로 모형의 가장자리, 여기 모형 틈, 상함과 하함이 딱 닿아지는 저기 함의 변연부에도 다 발라줘야 하고요. 모형 부분은, 매몰제 부분에도 물론 다 발라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렇게 가장자리, 변연을 모두 다 발라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석고분리제를 다 도포했으면 상함을 한번 조립시켜 주는데요. 이때 이 조립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높이를 확인하려는 부분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또 높이를 확인해주면서 메모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상함, 절단용과 상함의 뚜껑의 부분이 최소 6mm, 내벽과 치아의 모형의
공간이 최소 3mm 이상을 부여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메모를 시작하는데요. 석고를 믹싱해 줍니다. 이때 작업의 수월성을 위해서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터를 믹싱할 때는 약간 묽게 해주고 재빠르게 믹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다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상함을 분리하고 메모를 해주는데요. 이때 인공 치아와 치음부에 이렇게 메모제를 직접 이렇게 한 번 더 1차로 한번 해주는데요. 먼저 이 이유는 의치상 사이의 저 가장 부분, 의치상과 의치상과 인공치아 사이사이의 부분에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저렇게 중간 사이사이를 직접 손으로 한번 1차적으로 메모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상함을 조립시키고 그 위에 메모제를 이제 부어줍니다. 상함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부어주고요. 전체적으로 함을 잡고 땅바닥에 조금씩 두드리면서 매몰제가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제 저기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틈으로 나온다는 거는 매몰제가 꽉 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이제 함 내부 벽에 닿지 않은 부분에 매몰제가 닿지 않은 부분에도 다 저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함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절단면과 교환면이 돌출되어서 풍용하게 좀 거기 있겠다라는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경화 직전에 인공치아와 절단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닦아내 주는데요. 이렇게 인공치아를 초기 경화 때 인공치아 부분을 손으로 닦아주면 저 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노출되어지게 한번 싹 또 닦아줍니다. 이 노출된 부분은 경속고와 만나는 부분으로 경속고가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레진을 전입할 때 압력이 인공치아에게 전달을 막아 이치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뚜껑과 6mm가 되는지 재점검해주고요. 그리고 2차 메모의 마지막으로는 저렇게 한 번 더 닦아준 뒤 여기 구개부, 상하게 이제 구개부 쪽이죠? 구개부 저 가운데 부분에 언더컷을 내줘야 됩니다. 네, 저렇게 구개부 쪽에 약간의 스파츌라로 이제 언더컷을 형성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비교적 적은 양의 3차 매몰제인 경속고가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형성해 줍니다. 이렇게 경화가 된 상태고요. 2차 매몰제가 절단면과 교환면이 노출되어 있고 구개부 쪽에 언더컷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2차 매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차 매몰을 시작할 건데요. 역시 석고 분리제를 먼저 도포해 줍니다. 2차 석고의 모든 부분에 다 도포해 주는데요. 이때 이 2차 매몰에서 형성한 이 언더컷에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요. 이는 언더컷은 3차 매몰제와의 관계를 기계적 결합을 얻어내고 석고 분리제는 3차 분리제와 화학적 결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언더컷에도 석고 분리제를 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매몰제 모든 부분에 석고 분리제를 발라줘야 도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석고를 믹싱해 줍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게 빠르게 믹싱해 주고 뚜껑 부분까지 다 차게끔 다 채워서 부어줍니다. 모든 부분에 다 채워주고요. 약간 넘치게끔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뚜껑을 조립해주고요. 뚜껑을 꽉 누르면 과잉의 매몰제들이 이렇게 상부 뚜껑에 있는 두 개의 홈과 틈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틈으로 빠져나온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경석고들이 빠져나온 이유는 안에 이제 3차 매몰제가 들어갈 공간에 모든 부분에 이제 경석고가 다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매몰제인 경석고는 경화되기까지 이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경석고의 경화 팽창을 막아주기 위해 이 클램프에 플라스크를 넣고 완전히 조여줄 겁니다. 이러한 압력을 주면 상암과 뚜껑 사이에 있던 이렇게 조여주면요. 상암과 뚜껑 사이에 있던 남아있던 과잉의 경석고가 또 다시 흘러나옵니다. 이때 또 다시 깨끗하게 손으로 닦아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클램프를 풀러서 경석고를 경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 그대로 클램프를 조여준 상태에서 경석고를 경화시킵니다. 이렇게 경석고를 경화시키는 이유는 경석고의 경화 팽창이 상암이 닿는 부위, 즉 메탈 또 메탈 컨택에 오차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화 팽창을 막기 위해서 클램프로 압력을 준 상태로 경석고를 경화시켜야 됩니다. 네, 저렇게 압력을 가한 상태로 경석고는 경화가 됩니다. 지금 저 함에는 이제 하함에는 일반 석고, 상함, 저 거의 3분의 2 정도는 또 일반 석고, 그리고 뚜껑과 상함의 3분의 1 상부에 거기에 이제 경석고로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함의 분리를 통해서 이제 이 나비치 모형을 제거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차 매몰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크에 열을 가해서 함을 분리하고 나비치의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을 전입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킹 매몰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 매몰의 목적은 음시 위치상인 나비치를 영구 위치상인 수지 위치로 교체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나비치의 형상을 그대로 복제하여 제작하는 과정들이 매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2차 매몰 과정과 3차 매몰 과정에서 이러한 나비치와 오차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차 매몰 시 인공치아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속고를 약간 묽게 하고 빠르게 빅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공치아 사이사이에 꼼꼼히 손으로 속고를 먼저 발라 넣어주는 것들이 이 나비치와의 오차를 방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속고가 초기경화될 때 절단면과 교환면을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연결하면 3차 매몰 시 나비치와의 오차를 줄여주는 것들과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3차 매몰을 경속고로 하는 이유와 이제 함께 같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요. 3차 매몰은 경속고로 매몰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2차 매몰 중 노출된 치아 절단면과 교합면은 3차 매몰제가 속고였다면 아마 후에 과정에서 레진을 전입하면서 가해지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인공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이치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3차 매몰제로 경속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속고보다 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치아를 압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치아의 이치동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매몰제가 경속고인 이유 또한 나비치와의 오차를 방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초기치 매몰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봤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매몰 과정을 직접 실습해보지 못해 많이 아쉬움이 남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론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습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서 직접 설명까지 해보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와닿고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초기치를 제작할 때는 가장 처음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 트레이 제작부터 교합지 제작, 인공지 배열, 의치상 조각, 그리고 매물까지 어느 한 과정에서도 앞에 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철물을 제작할 때 항상 마음가짐을 첫 단추를 잘 꿰야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상 초기치 실습 기말고사 과제 매물 과정에 대한 영상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